In New York. Self in the music dome. You only get one shot now, Mr. 많은 누리꾼들이 최대 가해자를 박연진 대 동은 엄마. 엄마 탈색 왜 한 거야? 문명 특급 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강하다! 이거 우연 아니지? 나 지금 네가 짬판에 제대로 들어온 거지? 네가 짬판에 제대로 들어온 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화이팅. 파이팅. 여권 있어? 왜? 만들어. 가고 싶은 나라 정해서 오고. 방금 이 한마디로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 죽는 줄. 보고 싶어 죽는 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 연진이. 누가 봐도 연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봐야 연진이지? 모르셨어요? 제 귀걸이 탐나시면 이따가 붙여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이 텐션을 진짜 못 따라. 내추럴케. 두 분을 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선 교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아래 그분 고민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가져왔다라는 것은 뒤에 카카오 프렌즈 두고 지금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그렇죠, 교수님.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수업을. 네네네. 몸이 진짜 10개라도 모자르시겠어요. 맞아, 제일 바쁘실 거야 아마. 과목 수업에 수요일 녹화. 생각보다 화수목밖에 일어나시네요. 아니지. 여타타 프로그램을 또 하시고. 아, 여타타. 예. 교수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을 사가지고 멋지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실수란 없다라는 말을 딱 인상 깊게 보고 그렇죠. 서울대에 또 입학을 하십니다. 재원. 또 영어교육학을 가셨다가 난 아무래도 심리학이 좋은 것 같아. 심리학 배우고 싶어. 당시만 하더라도 범죄 심리학 이런 게 국내에 잘 없을 때예요. 맞아, 생소하지. 그래서 이제 저기 리버풀로 떠납니다. 네, 오! 리버풀, 영국. 척척 박사시잖아요. 박사는 또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In New York. Country just a man. 삐지 교수님 삐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봤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에미넴의 노래 Lose Yourself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엇이든 하는 거. 잠깐만요. 저도입니다. You better lose yourself, more than you think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and now i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know. 안해. 양쪽에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 약간 야마 2대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스피커. 저 약간 느낌이 한 20년째 조교 생활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 옆에서 이렇게. 예. 우리 프로페서 밖에서 삐지 교수님 삐지. 약간 야마 2대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스피커. 나 옆에서 이렇게. 우리 또 장도발이 또 아니 저 패밀리야 패밀리. 자벌레룩이에요. 이게 바로 셀럽들의 삶이 아니겠나. 패밀리야 패밀리. 아이고 전 됐습니다. 난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일개 개구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아니야 그래. 근데 이 몸짓은 원래 제재님의 몸짓이에요? 아니면 연진이로 빙의해서 오늘 한층 더 왜요? 재수 없어요 조금? 너무 화려해. 우월감이 연진이 아니야 그래. 난 생각했지만 누가 봐도 연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연신이의 우월감.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이런 실키한 블라우스를 처음 입어봤거든요.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깨뚫으셨어. 그 사이에 또 분석을 하시는 역시 척척 박사. 제가 이 시점에서 제작진분들의 심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작진분들의 심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요? 제가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에미넴의 Lose Yourself를 지금 찝어내셨단 말이죠. 에미넴의 노래 Lose Yourself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사실 오늘 그 지선 시네마인드 시즌 2에 티저 영상이 나갔는데 제가 랩하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오 맞네. 소름. 드디어 돌아온 지선 시네마인드 시즌 2. 소름. 미치겠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올 때부터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쵸, 맞아요. 그 어떠한 사전 준비와 생각도 없이 그리고 저는 지금 실전에 투입돼서 이 두 분 사이에서 플레이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이 흐름 따라 가야겠다. 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요. 깨뚫으셨어. 일단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는요. 지선 시네마인드 정말 제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 지선 시네마인드 2가 시작됐습니다. 가혹행위에 관한 제보입니다. 피해자는 앤디 르네이먼. 이 영화가 스릴러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요런 두 분을 모시고 The Glory 정말 장안의 화제 이거 너네 범죄야! 멋지다 현진아! 하세요. The Glory를 두 푸드파일러 분께서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일단 모셨고요. 둘이 한동안에 있지 마, 제발. 진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드시면서 교수님 소금빵 좋아해서 소금빵 준비한 거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생긴. 여기 지선 시네마인드 스티커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머 세상에. 아 CP님이셔. 홍보팀 어머 잘도 달라붙어. 아유 이제 됐네요. 됐습니다. 요런 두 분을 모시고 드라마 시청 신문명 한번 더 글로리를 봐볼 텐데요. 중요한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이 심리가 숨어 있을지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송혜교 씨가 맡은 문동은 역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엉망 칭찬이 된다?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학교 폭력을 당하죠. 이거 너네 범죄야! 고2 때입니다. 딱좀한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우 사람을 저렇게 죽여놔요, 인격적으로. 아유 어쩐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응어리진 분노가 생기는 거죠. 목숨을 끊으려고. 그리고 나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넌 꿈이 진짜 현모양처냐? 와, 지금 눈이 이미 아 여기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동은이의 눈이 돌았어요. 넌 꿈이 뭔데? 너.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은의 삶이 복수로 점철이 됩니다. 박연진이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저거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얼마나 일을 가르겠어. 18년 동안 저런 집에 산다는 건 사실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오로지 복수의 대상을 위한 그렇게 꾸민 집이에요. 기상캐스터를 볼 수 있는 TV 한 대, 매트리스 하나, 가해자들의 사진. 집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왜 어떤 PTSD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은이의 이 생각은 뭐였을까요? 저희가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친절한 금자 씨를 다루면서 마침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영어를 잘하는 제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친절한 금자 씨의 영어 제목. 뭐였지? 굿금자. 노 끔자. 제목이 Sympathy for Lady Vengeance. 복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된 금자 씨. 연진이가 삶의 목적이 된 동은이처럼 저런 망에서 PTSD 오지 않을까 하셨는데
사실은 연진이가 더 고약하게 굴면 굴수록 동은이는 고맙죠. 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를 위해서. 삶의 원동력이 이런 또 복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동은이가 이렇게 뭘 먹을 때를 보면 굉장히 또 무미건조하게 먹어요. 아, 김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란도 다 까지도 않고 먹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난 저것도 좀 껍질째로. 네, 껍질째로 그냥. 저 장면을 보면서 아, 예. 지성시대 마인드. 지성시대 마인드. 교수님 이 사람들 진료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시즌 1에서 밀양에 그 아이를 잃은 전도연 씨가 부엌에 서서 밥을 먹는 장면. 맞아요, 그 정말. 먹는데 음식 맛이라는 게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 동은이의 저 모습도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핏기도 하나도 없고 이 안에는 그냥 복수밖에 없는. 동은이가요, 대화 스킬도 굉장합니다. 추정호 선생과의 이 대화를 한번 보시면 난 드센 년들이 참 싫어. 취향 존중합니다. 취향 존중합니다. 나 이 장면 나는 너무 통쾌했어. 사실 우리가 또 사회에서 이런 추정호 선생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날 일이 있어요. 더글로리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추선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피해자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 추선생이에요. 하는 짓이 어린아이들의 이상한 사진을 찍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피해자가 수백 명이 나올 수 있는 범죄. 범죄자죠. 사실 저 헤어스타일부터 범죄죠. 헤어스타일부터 범죄죠. 그 약간 저 머리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합의를 가르된 선을 넘은 머리 자체가 범죄. 또 이 사라와의 대화에서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큰일 나 살아야.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야. 이런 걸 보고 찢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너 지옥행이래. 아우 통쾌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 피해자의 모습, 주눅 들어 있을 것 같고 맞받아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모습에 정말 정반대되는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또 많은 시청자들이 통쾌함을 느꼈는데, 동은이는 이거를 연습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말 멋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장면인데, 그 과외할 때 동은이가 과외 학생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도 동은이가 아무런 감정 동요 없이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하거든요. 이거 녹음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제 입은 돈으로 막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대처를 애 경지에 이르기까지 동은이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으면 저 정도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가 이제 켜켜이 쌓여서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기도 한 거죠. 멋있는 동시에. 동훈이가 저렇게 단단해지기까지는 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정을 켜켜이 눌러 담았던 동은이가 감정을 정말 폭발시켰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의 난 제일 속상했어. 이런 가족이잖아. 뇌물을 받았죠, 엄마가. 여전히 염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식 인생 망친 년이랑 뼈는 먹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날 또 이렇게 버려? 근데 사실 동은이는 고등학교 때 이미 벌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미 여러 번 버려진 상태였는데 또 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동은이는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많은 누리꾼들이 최대 가해자를 박연진 대 동은 엄마 투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등비등해요. 두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동훈이의 입장에서 연진이는 그냥 남이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를 미워하는 자기한테 일말의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래서 나는 엄마가 더 나쁜 거 같아. 저도. 연진이는 나한테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지만 엄마는 나한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해? 더 악독해져서 왔잖아요. 엄마 탈색을 왜 했냐? 엄마 뭐 뿌리는 거야 뭐야? 입맛이 있어? 아유, 고량주 짜사이를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 저런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라는 의견을 누리꾼들이 많이 줬거든요. 저는 저런 모녀 관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녀가 서로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그 닮은 면 때문에 서로 이게 계속 용서가 안 되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안 보는 게 맞아요, 저런 관계는. 네. 소름 돋는다. 또 연진이 가해자 입장에서 연진이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술 마실 동안 춤춰봐. 박연진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네 거야? 문동은 화났어? 어떻게 저러지 사람이? 저걸 연진이 적응하면서 뭐 살까 다 생각했는데 대신 우리 술 마실 동안 춤춰봐. 정 싫으면 다른 선택지도 있기는 있어? 더 볼 수가 없어. 너무 짜증이 나서.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이 괴롭힘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 거죠.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오히려 감옥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 근데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들.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근데 보면 연진이도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 폭력 저지르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내 손에 피 안 묻힌.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시만 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저런 친구들 있죠. 와. 사회 곳곳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연진이가요. 이제 이 과거가 들킬까봐 남편과 딸에게 이거 과거 들키면 안 되는데 라고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빠를 마주쳐서 실망한 건 나야. 상자 안에 든 것들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고 우리 예솔이도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나랑 예솔이 지금처럼 계속 반짝이게 해줘.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연진이가 하는 게 그 매니퓰레이션, 매니퓰레이션? 조종.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넌 외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사람의 마음. 그 대사 잘 들어보면 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솔이를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맞아. 우리 예솔이도 안 다치게 할 거야. 지금 하도영 협박하는 거죠. 너 나 잘못 건드리면 예솔이가 다쳐. 어쩐지. 아주 지능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솔이한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유일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솔이한테는 또 좋은 엄마이고 싶어가지고 다 차단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다 봤어. 아이고 그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손이 빠른데. 엄마 친구 괴롭혔어? 뜨거운 거 몸에 댔어? 맞아. 너네 엄마가 그랬어. 예솔아. 엄마도 나가. 엄마는 이제 자랑스럽지 않아. 어떡해. 정말 예솔이를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 안타까움이나 이런 본인의 치부를 아이한테 들켰을 때 좌절하는 저런 모습? 근데 그 사실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경우도 무려 19명을 살해한 모순이 부녀자를 암매장한 곳에서 시신 내부를 찾아냈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어. 진짜? 왜지? 왜일까? 왜일까?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유일하게 자기가 두려웠던 순간이 범행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에이 뭐야 무슨 심리예요 그건 대체? 자식한테는 그런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있나 봐요. 예. 아무리 사이코패스 아무리 정말 희대의 살인마여도 자식한테는 그런 모습이 있군요. 아니 근데 동훈이네 엄마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동훈이네 엄마가 아주 나쁘죠. 아주 악독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연진이도 결국은 엄마에게 완전히 버림을 또 받습니다. 천하의 연진이가. 교도소에서도 결국 나중에 보는데 난 저 장면 너무 쎄했잖아. 아니 아예 아는 척을 하네요. 남보다도 못하게. 저는 연진이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고 싶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 연진이도 어머니한테 저 정도의 감정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울고 어떻게 날 버릴 수 있냐. 연진이가 가진 모든 자부심의 원천은 사실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자기가 느꼈을 때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엄마. 와 계신 거예요? 진짜 어머니 와 계신 거예요? 엄마 사랑해. 자 이렇게 연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은 캐릭터가 우리 하도영 캐릭터예요. 그렇죠. 나이스한 가스키. 맞아요. 네, 요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진짜 끝까지 약간 속을 모르겠는 사람 있잖아요.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운전기사가 잠시 우산 좀 부탁드립니다. 우산을 잠깐 들어달라고. 비서실에서 챙겨드리던 와인이 조수석에 있어서요. 지금 쎄하죠. 눈이 쎄하죠. 거절은 안 하고 딱 듭니다. 우산도 저렇게 좀 이렇게 좀 덧나냐? 뒤에 남아 있는데. 한진마루 신 대표님이 보내셨답니다. 가져가 마셔요.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야. 그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야. 그럼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저 대사에 저 하도영 캐릭터가 다 나왔는데 편의점 10,000원짜리 와인하고 저 술을 비교한 거는 자기랑 그 기사를 와, 이거 나 지금 너무 세상에 소름 돋았어. 기사는 아마 실제로 자천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싼 와인과 이 비싼 100 넘는 이 와인과 너와 나의 관계가 이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 감히 나한테 우산을 들게 하냐 네가 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군요. 와, 그거 생각도 못했다. 근데 약간 다시 한번 반성한 게 저는 내가 만약에 나였다면 개꿀이다. 저도 저 솔직히 부러웠어요. 100 이하는 아닐 겁니다. 네? 야, 좋겠다. 저 솔직히 부러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쎄한 사람이니까. 저런 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가려내요? 그러니까. 약간 결정적인 그런 게 있을까요?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하는 태도 그런 거에 좀 잘 보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기도 자기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우산에서부터 벌써 나왔지. 안 기울이잖아요. 강동원 씨면 안 그랬어. 그럼. 근데 이런 도영이가요, 연진이의 살인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연진이가 저지른 살인을. 그런데 마지막에 밀어서 재준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사실 본인 손으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근데 저런 스타일은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죽여야 돼요. 내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깔끔하게 그냥 내가 해야.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사람을 더 못 믿는 캐릭터가. 그렇네. 죄의식을 가질까요? 저렇게 본인이 저지른 살인에? 아니요. 전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앞으로 예솔이랑 잘 살려면 그냥 제거해야 될 그냥 하나의. 너무 소름 돋아. 무서워, 저런 사람들은 안 하모니. 전재준, 재준이도 굉장히 극악무도했죠.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전재준이 골프장 물려받는다고. 조정호가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차 타고요. 무슨 일이신데? 넣으세요? 그럼 이게 그 카메라겠네요. 난 저런 걸 정말 못 보겠더라. 통쾌하지 않아요? 추 선생이 한 그렇긴 짓에. 한데. 한 방에 그냥. 가자마자 이렇게 때리고 막 저 난폭 운전하고 난리 나잖아요. 분조장인가요, 저거? 분노조절장애? 많이 쓰이는 요 단어라고 하셨었는데 시네마인드에서. 시네마인드. 또 알고 계시네. 트렌드가 있대요, 단어가. 근데 요새는 가스라이팅, 뭐 옛날에는 분조장. 저 정도면 분노조절 장애인지. 전재준이 평생에 자기 화를 참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저렇게 하고 돈으로 또 빠져나가고. 어머. 더 상위 개념 같은데요? 분노 조절 필요 없는 사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조절 자유자? 굳이 참을 필요가 없던 사람이다.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니까. 네. 자, 우리 최혜정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와. 애기를 다시 찾을 뻔. 혜정이는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최종시켜. 나 초코우유. 그러니까 저기서도 무언가 이 서열 그니까 저 안에서도 그 계급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또 이제 이쯤에서 지선 시네마인드가 한번 나와줘야 되니까. 예. 근데 교수님 티나게 톤이 갑자기 너무 높아졌어.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우리 또 위플래시 하실 때 학교 폭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명확한 희생양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덜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정세상 신념이라는 것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일은 착한 사람한테 생기고
안 좋은 일은 나쁜 사람한테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이 방관하면서 입 다물고 그렇죠. 있고. 근데 너무 이 상황에 잘 맞는 이 장면을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또 뽑아오셔가지고 네네네. 우리 혜정이는 그런 거겠죠? 명확한 왕따가 있는 게 나한테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한 명은 둬야 되는 거야. 내가 안 당하려면. 아우 잔인해. 그리고요, 사실 이 동은 오적 외에도 경란이가 있습니다. 김경란과 강현남. 사실 경란이도요, 피해를 당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경란이가 18년 동안 그 시에스타 재준이의 옷가게에서 맞아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눈높이로 보면은 왜 저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뭐 이런 심리? 뭐 이런 심리? 뒤에도 나오지만 현남 씨는 현남 씨도 그럼 보고 얘기할까요? 저걸 인지부조화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수강 신청에 실패를 해서 원치 않은 과목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어떤 그 불편감을 한 학기 동안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행동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태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 과목도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어느 시점이 오냐면 차라리 내가 맞을만해서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덜 힘든. 그럼 다음에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죠, 맞는구나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위험하다. 정신 승리를 하는 건가요? 그게 저기도 적용될 수 있대요. 상황에 따라 되게 무서운 말이 되기도 하네요. 제가 받았을 때 굉장히 되게 힘든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성범죄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얼마나 이성적이고 당차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전문가의 답변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냐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했을 때 물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공격성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 거를 판단해서 대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질문들은. 인터뷰 짬바가 느껴지시네요. 그래요? 왜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빨려들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면 우리 교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으시겠죠. 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지선 시네마인딩이냐. 진짜 약장수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두 분 귀한 시간을 빼서 모셔놓고 더 글로리를 봤는데 프로파일러와 푸도파일러의 입장에서 한 줄 평과 함께 오늘의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여기 자료 조사가 정말 최고. 최고예요. 여기 유명해요. 문명특급은. 제가 한 말들이 이렇게 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뭘 뽑아서 물어보느냐는 완전 여기 제작진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쵸. 이게 너무 적재적소의 질문이 문득 클났습니다. Lose yourself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게 컸어요. 그 여기분들 리액션이 진짜 좋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촬영하는 환경이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하면 사실 하면서도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뭘로 와야 되나. 자, 이쯤 되면 이제 또 우리 교수님이 더 글로리는 문명특급이에요. 나 지금 턱이 약간 빠지는 소리가 났어.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뭘까? 왜냐면 매력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라. 웃었다. 자, 그러면 방금 교수님 거 조금 주워 먹어서 해볼 수 있을까요? 문명특급 브라보! 장하다! 이 진짜 장푸도 파일러의 정말 팬걸입니다, 저는.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 먹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학교 폭력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오점이자 흑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빨리 빠른 퇴근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좋아! 보셨죠? 교수님 그래도 세 발짝 정도는 나가고 뺐어요. 자, 보내드리면서 Lose Yourself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want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One shot to now, it'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 와, 진짜 길어.
사실 남편이 박해준 너무 좋고 착해. 너무 좋아. 알아. 몰라. 아기 때부터 알아. 잠깐 스몰 토크 멈춰. 아니 잠깐만. 네, 4월 6일 문명특급에서 산도끼 인터뷰로 우리 만나요.